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4살의 여성입니다. 일단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큰 범죄와 연관돼 있고 다소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이름을 가명으로 적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그 일이 있기 3년 전까지 저는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능력 있고 다정한 남편과 귀여운 아들, 좋은 집까지,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잡히지 않으실 테니 가격표를 보지 않고 원하는 걸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람들이 늘 그런 저를 부러워했었죠. 특히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 태생부터가 남달랐다 생각하기까지 하더군요. 실제로 저의 태생은 다른 의미로 남다르긴 했죠.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그날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어릴 때라 기억나는 게 거의 없었지만 할머니 집 앞에 두고 떠났던 날의 어머니 얼굴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더구나 애석하게도 할머니조차 절 거두기 싫다며 고아원에 버리셨죠. 반쪽이라도 제 어머니의 피가 흐르는 게 싫다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란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살인마였기 때문이었어요. 해서 할 수 있다면 저는 제 안에 남은 피는 모두 뽑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어머니를 증오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연 잘 살고 있는 제 앞에 불과 4년 전 어머니란 사람이 나타났고 제게 커다란 돈가방을 안겨줬던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야? 나한테 갑자기 왜 이래? 저는 이를 갈며 신경질적으로 물었어요. 늙고 이전보다 야위긴 했지만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눈을 한 어머니는 낮게 한숨을 내쉬더니 가방을 제게 밀어넣으며 말했죠. 받아, 이거 3억이야. 내가 가진 전 재산. 정란아, 엄마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 네 남편이랑 헤어지는 거. 이 돈 갖고 변호사 사서 빨리 이혼해. 뭐? 진짜 어이가 없네. 너무 뻔뻔해서 말문이 막힐 정도야. 일단 엄마 말 좀 제대로 들어봐. 엄마? 당신이 나한테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내가 누구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지 알긴 해? 난 엄마가 저지른 짓 때문에 아빠 없이 살아야 했고 그나마 하나 있던 할머니한테도 외면받아서 고아원 전전해야 했어. 그리고 이제야 좀 살만해. 이젠 다 잊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고. 근데 왜 나타나서 사람 미치게 하는 건데? 정란아, 그게 아니야. 뭐가 아닌데? 아빠 죽인 게 아니라는 거야? 오해야? 뭐 누명이야? 그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았고 저는 인상을 썼습니다. 역시 맞구나. 혹시나 했어. 차라리 같이 죽지 그랬어? 이깟 3억 주는 것보다 엄마가 없는 게 내 인생에서 더 도움이 됐을 텐데. 정란아, 일단 받기나 해. 엄만 널 위해서 모은 거고 이걸로 뭐 어쩌라는 거야?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 돈 쥐어주면 엄마 용서할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어쩌지? 난 지금 아쉬울 게 하나 없이 잘 사는데. 3억? 하나도 안 고맙고 나한텐 그렇게 큰 돈도 아니거든? 이거 나한테 안 통한다고. 이혼하면 돈 필요할 거 아니야. 이걸로 변호사도 쓰고 최대한 빨리. 저는 앉아있던 테이블을 쾅 주먹으로 치며 어머니의 말을 막았죠. 시끄러. 더는 듣기 싫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조차 끔찍해. 그러니까 다신! 2번 다신 내 앞에 나타나서 엄마 소리 좀 하지 마. 우리 그냥 남처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살자. 나도 엄마 죽었다고 생각할 거니까. 엄마도 내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 제발.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서러워서 길 모퉁이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쩜 인간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는구나. 속에서 울분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사실 어머니 앞에서 모든 걸 잊고 살았다 그리 말했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뉴스에 남편을 죽인 아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뜨끔하고 속을 데인 느낌을 받아야 했고
제 과거를 알고 있던 시어머니가 늘 트집을 잡는 것도 바로 그거였으니까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저를 구박하다가도 제 표정이 조금만 어두워지면 이렇게 말했죠. 저 눈빛 좀 봐라. 아주 사람을 12번도 더 죽일 것 같네. 어디 무서워서 내가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니?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니 피는 못 속이지. 피는 못 속여. 어머님 또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또 왜 그러세요? 뭘 어쨌냐고? 정말 내가 왜 그러는지 몰라 물어? 난 아무리 널 예쁘게 보려고 해도 싫다.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 고아원 출신? 그래, 그건 그렇다고 치자. 하지만 친척 부모 하나 없어서 간 것도 아니라며. 모두가 널 안 받아줘서 고아원에 들어간 거라며. 그 이유가 뭐겠니? 본능적으로 널 보면서 껄끄럽다고 느낀 거겠지. 더러운 핏줄이니까.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화를 누르고 덤덤하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님은 저 안 무서워하시잖아요. 진짜 무서우면 이렇게 구박 못하시죠. 그냥 트집 잡고 싶은 거면서 왜 매번 그런 말씀을 일부러 꺼내세요? 아이고, 저 말 대꾸하는 거 봐라. 얼굴이 철판이 얼마나 두꺼운지. 나라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이 집에서 떠날 텐데. 돈이 좋긴 좋은 모양이지. 고졸의 도시락 공장이나 다니는 너한테 과분한 내 아들 덕에 너 그러고 살고 있는 거 보면 난 속이 뒤틀려. 그렇게 이혼하길 원하시면 그 이한테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요. 어머님 말씀처럼 저 뻔뻔해서 그 정도는 안 떠나요. 제가 왜 이혼을 해요? 고졸의 도시락 공장이나 다니는 저를 좋다고 저렇게 잘해주는 돈 많은 남편 두고 저 절대로 안 가죠. 저 말하는 뻔세 좀 봐. 아이고, 내가 저것 때문에 제명에 못 살지. 내 아들 인생 망했네. 망했어. 저 요망한 것이 우리 집안 거덜낼게 확실해. 거머리 같은 거사. 나한테 며느리는 혜정이뿐이다. 알아? 걔 그렇게 사고로 죽지 않았으면 넌 그 자리 꿈도 못 꿨어. 아니지. 그 이후에 들어온 성희가 훨씬 너보단 낫다. 순간 맥이 탁 풀리더군요. 시어머니는 늘 그런 식이었죠. 살인자의 딸이라는 것으로 트집을 잡은 후에 제 출신에 대해서 비하하고 마지막은 맏며느리들과 비교하곤 했던 겁니다. 제 입장에서도 매번 무시당하고 이혼을 종용하는 걸 들으면 당연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실제로 결혼 초반엔 거의 매일 울었고 내내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죠. 하지만 애초에 그런 게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저 역시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던 겁니다. 네, 그러시겠죠. 혜정 씨는 첫 번째 며느리고 좋은 학벌에 좋은 집안의 완벽한 여자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들어온 성희 씨는 집안은 안 좋아도 서율이 낳은 친모였고 암투병 끝에 죽은 가여운 사람이라는 것도 잘 알아요. 아주 며느리 복이 넘치셨네요. 너 지금 비아냥거리는 거니? 어머님이 입 아프실까봐 대신 말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안다고요.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노려보셨죠. 내가 너는 반드시 쫓아내고 말 거다. 반드시. 너 같은 년은 내 아들 곁에서 도려내고 말 거야. 내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저는 그 말에 양손을 가슴 앞으로 모은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이팅! 살살 약 올리고 말대꾸하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저는 결코 좋은 며느리가 아니었다는 걸 모르진 않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고요. 요리를 잘하면, 청소를 그 누구보다 잘하면, 아이를 잘 돌보면 날 예뻐해 줄까? 혼자서 무던하게 애를 쓰며 발버둥을 치기도 했었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어머니는 저를 더 싫어하시더군요. 제가 이런저런 선물을 챙겨드리는 날에는 너 이 돈이 다 누구한테 나왔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돈지랄이니? 그거 다 내 돈이야, 내 돈. 지금 넌 내 돈으로 생색내는 거라고. 어디서 감히... 라고 못마땅히 했습니다. 또 시어머니 집을 청소하고 빨래까지 모두 끝낸 날에는 이깟 일 좀 했다고 내가 널 인정이나 할 것 같아?
넌 그냥 우리 집 공짜 가정부야. 며느리가 아니라. 적적스러운 것 좀 봐라. 역시 넌 우리 집이랑 안 맞아. 라며 저를 쫓아내겠다고 단언하시더군요. 그러니 저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하나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제가 미칠 것 같아서 몇 번은 받아치기도 하면서요. 무엇보다 저 역시 믿는 구석이 따로 있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절 쫓아낸다고 했어도 아직까지 그러지 못한 건 남편이 든든하게 저를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땅 부자였던 시어머니의 투자로 사업을 일으켰기에 눈치를 볼 법도 했지만 남편은 오로지 제 편이 되어줬던 겁니다. 그날도 그랬죠. 제가 화이팅하고 시어머니를 단단히 약올린 게 문제가 되어 남편을 불러와 또다시 이혼을 하라 하시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다 듣고도 제 편을 들었습니다. 아이, 엄마 또 왜 그래? 제발 그냥 하루라도 좀 넘어가면 안 돼? 나 일하다가 급하게 왔어. 못 들었어? 저것이 나한테 화이팅하고 응원을 하더라니까? 그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뭐야? 아주 시애미를 동네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저걸 계속 두고 보라는 거야?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저를 한번 보더니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죠. 엄마, 우리 진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어. 저 사람도 오죽하면 그래? 엄마가 매번 이혼시킬 거다, 도려낼 거다 그런 말 하니까 못 참고 그랬던 거겠지. 아니야? 그래, 했다. 애미가 그런 말도 못해? 뭐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지. 설마 그 사이에 저것이 냅다 일러바치니? 영악한 년. 내가 엄마를 몰라? 엄마 연락받고 바로 왔는데 저 사람이 뭘 일러? 죽은 전처들한테도 엄마 똑같이 그랬잖아. 그때도 나한테 이혼하라고 했었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말까지 더듬었죠. 내가 언제? 혜정인 집안 좋고 학벌 좋은데 버르장말이 없고 눈치 없다며. 그래서 시부모 공경 못하는 것 같다고 엄마가 치우라고 그랬잖아. 성인은 집안 가난하다는 이유로 기생충이라고 했고, 없는 친정에 돈 퍼다 나른다고 좀도둑이라며 소도둑이라고 소리 질렀던 거 기억 안 나? 몰라, 기억 안 나. 그래도 걔들이랑 얘는 다르지. 차원이 다르잖아. 근본부터가 썩어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여자딸이야. 아버지가 그런 인간이라고 해도 기가 찬데 어머니가 그런 집은 난 머리털 나고 처음 본다. 너무 소름 끼치고 무서운데 저걸 그냥 둬? 그냥 둬! 엄마 제발 좀! 그럼 나는 흠잡을 곳 없어? 없지. 금이야 오기야 온실 속 화초처럼 내가 길러낸 게 너야. 원하는 거 못 가지면 까르륵 뒤로 넘어가는 너 손에 내가 못 쥐어준 게 뭐가 있어. 좋은 대학 나와서 사업 성공시켰고 집안이 한미학이라니? 아님 내가 늙어서 절절거리면서 아들 옆에서 돈을 뜯어내기라니? 든든한 집에 성공한 사업가에 이 정도면 넌 완벽해. 어디 흠잡을 것도 없고. 남편은 어두운 표정으로 얼굴을 한 손으로 거칠게 쓸더니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봤죠. 그래, 그래서 처음에 엄마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지 엄만 몰라서 그래? 혜정인, 날 무슨 장난감 취급했어. 마음에 안 들면 물건 던지고 소리 지르고 이혼해달라고 난리 부르고. 그럼 그 잘난 집안 식구들이 총출동해서 날 쓰레기 취급했지. 그뿐이야? 교통사고로 죽었을 때도 내가 죽인 거라고 신고까지 했잖아.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호소하듯 말을 이었어요. 나 경찰 조사까지 받았고 사람들이 수근거릴 정도였어.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그래서 내가 집안 학벌 이런 거 안 보게 된 거 몰라? 그렇게 결혼하게 된 게 성이었고 내가 왜 흠이 없어? 전처가 둘이나 죽었는데. 성인은 애 낳고 바로 암 걸려서 2년 만에 죽었잖아. 그게 왜 흠이야? 교통사고도 암도 네가 걸리라고 해서 걸린 것도 아닌데. 그렇지. 하지만 어쨌든 나 애까지 있는 아빠야. 두 전처가 있었고 그런 상황에도 나 하나 보고 결혼한 게 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 엄마 생각처럼 완벽하지 않아. 오히려 모자라지.
그러니까 다신 내 앞에서 이 사람이랑 이혼해라 그러지 마. 난 절대로 안 놓을 거니까. 남편은 그런 일이 있으면 늘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본인 잘못도 아닌데 꽂히며 선물까지 들고 와 제 마음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 저도 그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거고요. 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가 말은 거칠어도 딱히 제게 큰 타격을 못 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고아원 전전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제게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시어머니의 공격은 가볍게 되받아치기 어렵지 않았으니까요. 또 적어도 그때까지는 제 어머니의 존재를 저와는 상관없다고 여기고 있었죠. 그저 반쪽짜리 피를 이어받게 된 원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절 버리고 영영 사라질 줄 알았던 그 어머니가 나타났으니 제게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3억을 들고 왔던 어머니에게서 도망치듯 달아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을 때였죠. 어머니는 다시 제 앞에 나타났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도대체 여길 어떻게 왔어? 이 시간에 내가 여기 오는 걸 어떻게 알고? 설마 내 뒷조사라도 한 거야? 그래, 했어. 진짜 지긋지긋하다. 도대체 왜 이래? 날 죽이고 싶어서 그래? 말려 죽이려고? 왜? 아버지 하나 죽인 걸로 성에 안 차? 그래서 죽이려고? 내가 널 왜 죽여? 그리고 이상한 곳에 의뢰한 거 아니야. 엄마가 알고 지내는 이모가 이모? 뭐 교도소에서 친분이라도 만들었어? 참 진짜 최악이다. 당신이라는 사람. 일단 엄마 말 좀 들어줘. 지금 네 남편에 관한 이야기야. 응? 저는 그런 어머니를 비웃듯 일부러 콧방귀를 크게 뀌고는 뒤로 돌았죠. 됐고 앞으로 나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남편이랑 이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죽어도 엄마 뜻대로 안 할 거니까. 자기 남편 죽인 여자 말을 내가 왜 들어야 해? 그렇게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머니가 오열하듯 소리를 지르더군요. 널 지키려고 했어. 널 지키려고 그 인간 죽인 거라고. 엄마 말 한 번만 믿어줘, 제발. 못 믿어. 내가 엄마를 어떻게 믿어? 그래, 내 말은 못 믿겠지. 그럼 할머니 말은 믿을래? 너희 할머니 아직 살아계셔. 너 찾으려고 수소문하다가 만났으니까. 그 정도면 되겠니? 호기심이랄까요? 솔직히 그때 왜 따라 나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사랑을 받던 딸이었다는 걸 말이죠. 우린 그렇게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려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외딴 섬처럼 뚝 떨어져 있는 집 앞까지 30여 분을 걸어 올라가야 했고요. 마침 깨를 털고 있는 할머니와 바로 마주쳤죠. 할머니는 우릴 보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서 바가지를 들고 왔고 냅다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은 이 망할 살인마. 이번엔 2년 피 물려받은 딸년까지 끌고 여길 왜 도와? 나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저는 속으로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체념했지만 어머니는 몸 한번 웅크리지 않고 가만히 서서 소금을 다 맞고 있더니 성큼 다가가며 말했죠. 오늘 내일 하면서 기운도 좋으시네. 이제 다 하셨어요? 이년이? 제 딸한테 이야기 제대로 해주세요. 이제 그만 인정하실 때 됐잖아요. 뭘 인정을 해? 내 아들 잡아먹고 경찰에 자수한 게 너야. 근데 내가 뭘 인정해? 어머님 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씀해 달라고요. 제 딸 안 받아준 것도 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었잖아요. 제가 어머니를 몰라요? 아니야, 너 때문이야. 어머님, 앞으로 살 날 얼마 안 남았어요. 딱 한 번만이라도 진실을 마주해 주실 수 없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 어머니한테 잘했잖아요. 네? 평생을 아들 위해 살았으면 단 한 번은 손녀를 위해 살아주실 수 없으세요? 저희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는 할머니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파르르 떨더니 절 한번 보고 또 하늘을 한번 올려보셨죠. 그리고는 바가지를 평상 위에 내려놓고는
따라 들어와 라고 차갑게 말씀하시더군요. 어머니는 그 뒤를 따라갔고 저도 천천히 들어가 작은 밥상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복잡한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뭘 말하면 되겠니? 어머니 마시는 거 다요. 솔직한 마음이요. 죽어도 싼 놈이었다. 내 아들이지만 솔직히 아들 죽었을 때 다행이다 싶었어. 저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죠. 그게 무슨 말인지. 정란아, 할미가 너한텐 정말 미안하다. 어린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너희 아빠랑 똑 닮은 널 받아주지 못했던 게 맞아. 내 아들이지만 난 아들이 무서웠어. 할머니, 처음엔 물건을 던지는 걸로 시작했고 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지. 그런데 너희 엄마가 그걸 다 막아줬어. 날 대신에 두드려 맞고 맞서 싸우고. 너 가진 거 알았을 때 우린 야반도주까지 했었어. 근데 내 아들이 귀신처럼 찾아냈지. 집에 불도 지르고 결국 그렇게 쟤가 다시 끌려갔고 몇 년 후 그 사고가 난 거야. 난 그 자리에 없었지만 안 봐도 훤하지. 할머니 말로는 아버지가 동네에서 유명한 건달이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 결혼하고는 정신을 차리는 줄 알았지만 돌연 도박에 빠졌다고 했죠. 그때부터 돈을 달라며 폭행을 일삼았고 거기에는 자신의 어머니도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어차피 늙어서 죽을 거 자식을 위해 장기라도 좀 팔아달라고까지 협박할 정도로 최악의 인간이었다고 했죠. 사고가 일어난 날에 아버지는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걸 말리는 와중에 어머니와 몸싸움이 났고 술에 취해서 넘어진 아버지를 어머니가 몇 번이나 공격을 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준 뒤 자수를 했다고 하더군요. 내 아들이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다. 손주를 거둬주지 않은 것에 양심이 찔려서 핑계가 필요했어. 나도 안다, 내가 못난 거. 근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랬다. 내가 키운 아들이 그런 인간이라는 걸 부정하고 싶었고 내가 잘못 살지 않았다고 타협하고 싶었어. 미안하다. 정말 너한테 너무 미안해. 할머니는 포도넝쿨 같은 주름진 손으로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의 이해하고 용서해요. 그래도 제 딸만은 받아주셨어야죠. 제가 원망하는 건 그거 하나예요.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내치셨어요?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해. 이야기가 모두 끝난 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라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라 도통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제 남편이 보험 사기를 친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출처가 감방 동료 중 하나였고요. 전직 보험 설계사였는데 출소 후 어머니와 함께 우연히 저와 남편을 보게 되어 기억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믿지 못하고 물었죠. 나랑 남편을 어떻게 봤다는 거야? 우연히 봤다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출소하고 너 뒷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소를 알아냈어. 그리고 넌 몰랐겠지만 널 꽤 오래 보고 있었단다. 너 결혼식도 멀리서나마 가서 봤고 늘 근처에 맴돌아서 종종 우연히 널 보기도 했었어. 그러다가 하루는 깜빵 동료랑 만났는데 네 남편을 딱 알아보지 뭐니? 다른 여자를 끌고 와서 자기한테 보험을 들었다는데 알아보니 전처더란 말이지. 아니 그거야 그럴 수 있는 거지. 보험은 왜 드는 건지 너 아니? 그야 병에 걸리면 치료비도 지원받고 안전하게 대비하려고. 그래. 근데 아니었어. 온통 종신의 사망 쪽 비율만 높은 보험이었으니까. 내 그 깜빵 동료가 보험 설계사였다고 했잖아. 헌데 대뜸 자기랑 친한 친구처럼 아는 누나라고 해달라고 했다더구나. 그럼 종신보험 잔뜩 들어서 실적 올리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야.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누나 하면서 친한 척 연기하는 걸 보고는 소름이 끼쳤다고 하더라. 하는 짓만 봐도 이거 사기꾼이구나 싶었다고도 했고.
아니 그래도 이유가 없어. 그 사람 집도 잘 살고 시어머니도 땅 부자야. 사업도 성공했고 보험 사기 같은 걸로 사람을 죽일 이유는 더더욱 없고. 그건 모르는 일이지. 내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느낀 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딱히 없다는 거야. 누군 그냥 자기를 비웃는 게 싫다고 죽인 사람도 있고 돈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서 죽인 사람도 있었어. 네 남편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평생 자기 어머니 그늘 아래서 성공하라는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편지 들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2명이 죽었어. 알아. 하지만 처음엔 교통사고였고 그 다음은 암이었어. 그게 조작이 된다고 봐? 2번째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첫 번째 사고 내가 유가족 만나봤다. 그 혜정이라는 그 여자 가족들? 그래, 여전히 의심하고 있더라. 교통사고 자체도 찜찜했고 사고 난 경위도 이상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던데. 근데 풀려난 이유가 뭔지 아니? 증거 불충분, 그거였어. 이래도 못 믿겠니? 내가 그걸 알게 돼서 네 앞에 나타난 거야. 엄마 다른 의도는 전혀 없어. 어머니의 호소에도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게는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저는 축복이라고 늘 감사해 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연일 수도 있고 정말 증거가 없다는 건 죄가 없다는 말이 될 수도 있으니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닌 혜정이라는 여자의 유가족은 만나봤으니 2번째 전처의 가족이라도 같이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음 날 저와 어머니는 다시 만나서 한 주소로 향하게 됐죠. 허름하고 낡은 주택가 길목이었는데 101호로 되어 있었지만 막상 가보니 반지하에 위치해 있더군요. 문을 두드리니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고개만 빼꼼 내밀었습니다. 누구세요? 아, 이성희 씨 댁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자의 얼굴은 굳어졌고 짜증을 섞어 대꾸했죠. 안 믿고 안 사고 모르겠고 가세요, 가! 문이 닫히려는 찰나에 저희 어머니가 소리를 쳤습니다. 내 딸이 그 남자랑 살아요. 이성희 씨랑 결혼한 그 남자요. 닫힌 문 사이로 잠깐의 정적이 흘렀는데 이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남자는 한숨을 쉬며 들어오라는 듯 고개를 까딱했죠. 자리에 앉으니 보리차 2잔을 내어주더군요. 우리 누나가 이성이에요. 저는 동생 이성현이고요. 부모님은 어디에 계세요? 죽었어요. 누나 따라서. 진짜. 성현 씨는 분노가 스치는 표정을 겨우 누르며 말을 이었죠. 그 인간 우리 누나 죽였어요. 그쪽도 얼른 도망가요. 그 인간이랑 엮이면 끝이야.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암에 걸렸죠. 근데 치료를 안 받게 만들었으면 죽인 거죠. 자연요법이라면서 시골로 끌고 간 게 치료예요? 마지막에 요양원에 쳐놓고 죽을 때까지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살인이 아니면 뭡니까? 그래요, 뭐 종교, 신념, 믿음 그것 때문이라고. 우리 누나가 억지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 있죠. 근데 보험금, 우리 누나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사고로 죽으면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고 싶다고 들어놓은 종신보험이 하나 있었어요. 당연히 받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였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남편이니 소송까지 걸어서 다 가져갔어요. 우리 가족을 무슨 딸 죽길 기다린 인간들로 만들질 않나. 제 남편이 정말로 그랬다고요? 네. 안 믿어지나요? 하긴 저도 누나한테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으니. 우리 누난 그 인간을 귀인이라고 했어요. 자기 인생의 유일한 빛이라고. 근데 생각해봐요. 어떤 귀인이 암 초기에 수술을 한 번 안 시켜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남편은 돈이 많아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 인간 그때 사업이 어려웠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란 인간은 누나랑 이혼 안 하면 투자를 더 안 해주겠다고 그랬던 모양이고. 그러니까 그쪽도 지금은 잘 지내겠지만 사업 어려워지면 아마도 무사하진 못할 거라고 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완벽한 남편 축복받았다. 전 애초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본인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도 누나 죽고 조사를 했는데 점점
저도 누나 죽고 조사를 했는데 점점 더 확신이 들던데? 어떤 부분이요? 일단 첫 번째 결혼부터 시작이죠. 집안, 학벌, 모든 게 완벽한 여자를 골랐더니 신고를 당하고 경찰서까지 갔죠. 검찰까지 넘겨져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그 뒤에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걸요? 아, 집안 좋은 여자는 피곤하구나. 그리고 다음에 고른 게 저희 누나겠죠. 집안도 어려운 가장이나 마찬가지인 우리 누나. 근데 우리 가족들은 누나를 위해 끝까지 싸웠어요. 엄마 아빠 살아계실 때 1인 시위도 했고, 그러니 아마 귀찮았을 거예요. 그때 또 진화했겠죠. 아, 가족들이 있어도 짜증이 나네? 라고. 제가 그 인간이었다면 아마 다음 타깃은 가족이 없는 가난한 형편의 여자가 아닐까 싶은데 어때요? 제 말이 틀렸나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이제야 어머니가 나타나긴 했지만 고아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추리가 맞아떨어진 거니까요. 거기다 동시에 결혼 초에 각종 서류에 사인을 했던 게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보험이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는지 조회를 해봤죠. 역시나 다수의 사망보험 그리고 암보험까지 보통 사람이라면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뒤이어 서유리, 즉 전처의 아들 것도 알아봤어요. 겨우 7살이었던 아이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보험금이 납부되고 있었죠. 저는 파랗게 질려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제 곁에서 어머니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혼하자. 엄마가 도울 거야. 너 무슨 수를 써서든 내가 도울 거야. 걱정 마. 엄마는 너는 반드시 지켜.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나 너는 지킬 거야.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이혼을 못할 거야. 이걸로는 절대 못해. 제가 손톱을 깨물며 불안에 떨자 성현 씨가 한 가지 제안을 했죠. 그쪽 집 시어머니 성격이 엄청 괴팍하지 않아요? 우리 누나도 엄청 괴롭혔는데. 네, 맞아요.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엄청 하죠. 구박도 하고. 그걸로 걸고 넘어지면 이혼 가능해요. 제가 그것도 알아봐서 알고 있거든요. 아, 혹시나 그 미친 살인마한테 말하면 절대로 이혼은 불가능할 거니까 명심해요. 안전 이별처럼 안전 이혼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도 꼭. 우린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하고 바로 당일에 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전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저희 어머니가 나섰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남편 죽인 여자가 사돈이라는 것도 기가 막힌 노릇인데 뜬금없이 자기 앞에 나타났으니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었죠. 이제 하다하다 당신이 뭔데 더러운 그 몸뚱이를 내 집에 들여? 경찰에 신고해줄까? 사돈, 일단 좀 진정하시고 앉아서 애들 미래를 위한 이야기나 좀 하자는 겁니다. 미래? 당신 미쳤어? 이게 어디라고 사돈이라는 말을 해? 더러워, 불결해. 시어머니는 진짜로 신고를 하려는 듯 휴대전화를 들었고 저는 그걸 빼앗았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내놔. 이것들이 아주 쌍으로 나 죽이려고 그러니? 저는 한숨을 푹 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이혼 제가 해드리려고요. 이 정도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그게 진짜야? 내 아들이랑 진짜 헤어져? 아니 왜? 시어머니는 매번 그렇게나 헤어지라고 노래를 부르더니 막상 헤어진다니 진심으로 궁금해하시더군요. 자기가 봤을 땐 너무 아깝고 완벽한 아들이니 더욱 그랬던 겁니다. 자리에 앉더니 마침내 침착하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죠. 내 아들이 다른 여자 좋다고 해? 아니요. 제가 그 사람이랑 안 어울리니까요. 그야 그렇지. 이제야 그걸 깨달았니? 그래, 깨달을 때가 되긴 했지. 더러운 핏줄에 고아에 지질이 궁상도 그런 궁상이 없고. 난 안 그래도 너 꼴 보기도 싫었어. 그럼 잘 됐잖아요. 이해하셨다면. 저는 최대한 완만하게 이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짓거리든 고개를 끄덕였고 빠르게 이혼을 하는 게 온전한 목적이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 생각은 달랐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앞에서 제 욕을 하는 게 불쾌해 참지 못한 것 같았죠. 사돈,
지금 제 딸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 아들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참 아들 잘 키우셨던데. 도대체 자식을 어째 키웠기에? 지금 나한테 자식 교육을 운운해? 교도소나 들락거리는 너 같은 게 감히? 남편 죽여 그런지 참 무서운 여자네. 지금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뭐 어때서? 저희 어머니는 차분하게 지금까지 알아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줬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어떻게 죽었고 가족들이 뭘 의심하고 있는지, 또 두 번째 부인의 남동생이 말한 내용을 녹음한 것까지 모두 들려줬죠. 시어머니 역시도 약간은 놀란 눈치였지만 그럼에도 고개를 흔들고 절대로 아니라고 앵무새처럼 말했습니다. 이에 저는 포기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서율이 제가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 아이 앞에도 보험금이 많아요. 걱정이 되니까 들었겠지. 너 따위가 우리 아들을 살인마로 몰아? 뭐 눈엔 뭐만 보인다고. 그리고 서율이 내 손자야. 내가 그 아이를 줄 것 같니? 친엄마도 아닌 주제. 그럼 어머니가 서율이 지켜주세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저 찾아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지켜드릴 테니까. 지키긴 뭘 지켜? 미친년이 어디서 착한 척. 너 그거 병이야. 조현병이라고. 환각 환청 들려? 그래서 그래? 내 아들이 어떤 앤데 걔는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이는 그런 착한 애야. 못 믿어도 어쩔 수 없죠. 저 여기서 더 설득할 정도로 어머님한테 정 없어요.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저 싫어하셨던 만큼 저도 어머님 싫거든요. 하지만 저는 외면은 안 해요. 전 어머님이랑 다른 사람이니까 절대로 외면 안 하고 손잡아 드릴 거라는 것만 알아줘요. 아셨죠? 됐고 꺼져. 이혼 당장 하고 내 집에서 나가. 시어머니가 완강하게 나오자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혼 제대로 하려면 사돈이 도우셔야죠. 우리가 이런 말 했다는 거 아드님한테 전달하면 이혼 못하게 됩니다. 정신병으로 몰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끼고 살겠다고 하겠죠. 평소에 이혼하라고 몇 번을 말해도 아드님 절대 뜻 안 굽혔잖아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야 그렇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우리 딸 때렸다고 하세요. 증거도 남겨주시고 본인이 똥물 뒤집어 쓰는 걸로 그렇게 인연 끊어내면 억울하긴 해도 속은 후련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10년 채우지도 못해서 그쪽 아들 재산 털리는 것도 거의 없을 거고 그간 구박한 거 생각하면 그깟 위자료에 아까울 거 없지 않아요? 집도 이렇게 크고 좋은데 더구나 땅 부자라면서요. 때렸다고 하라고? 그것도 내가? 그게 아니면 아드님 우리 딸 포기 안 할 겁니다. 이대로 살게 하시게요? 내가 그 오명만 쓰면 저거 우리 집에서 안 봐도 된다. 확실한 거 맞지? 나중에 딴소리 안 할 거고 원하면 녹음도 하세요. 시어머니는 잠깐의 고민 끝에 결국 저희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집안에 녹음기를 틀어놓고 영상까지 따로 찍어 증거까지 남겼고요. 실제로 때리진 않고 그런 신용만 하는 영상이었는데 초반엔 어색하기 그지없었지만 나중엔 아주 날아다니실 정도였죠. 그 외에는 워낙 증거가 많아서 딱히 더 모으지 않아도 상관은 없었습니다. 문자로 도려내고 싶다, 죽이고 싶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해둔 게 모두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이혼 소송은 정말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했고 저는 또 서유리를 키우겠다고 양육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죠. 하지만 남편과의 불화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행패로 인한 이혼이었고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타깝게도 양육권은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소송을 하고 1년 만에 이혼이 확정되어 저 혼자서 그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죠. 다행히 서유리도 시어머니가 전담으로 돌보게 되어 한시름 놓기도 했고요. 비록 이전처럼 좋은 집에서 살 수는 없었지만 제 돈과 어머니가 번 돈을 합쳐 작은 빌라를 매매했고 다시 일을 시작하며 살게 됐죠. 종종 시어머니가 서유리의 사진을 보내주는 정도로 소식을 들었고요. 그렇게 차츰 모든 게 일상으로 돌아왔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처럼 쏟아졌고 어머니는 부침개를 만들고 계셨죠. 뜨끈한 부침개가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서 배 깔고 누워 있었는데 쾅쾅하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누구세요? 쾅쾅. 대답 대신 문을 더 세게 두드려서 저는 바짝 긴장했죠. 어머니도 부침개를 굽고 있던 뒤집개를 들고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엄마 하는 서유리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달려가서 문을 벌컥 열었고 거기엔 비를 쫄딱 맞은 시어머니와 서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서 입을 벌린 채 얼른 그 둘을 집 안으로 들였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빗물이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우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좀 해보세요. 나 너무 무서워서 왔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아들이 날 죽이려는 것 같아. 일단 감기에 걸릴 게 염려되어 저는 서유리를 씻기고 옷을 대충 갈아입혀 안방에 재웠고 시어머니도 젖은 몸을 말린 뒤 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 차분해진 음성으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어머니가 찾아간 그날 보험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은 아니라고 했지만 찜찜한 마음에 자신의 보험 내역도 살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역시도 다수의 사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수익자는 모두 남편의 이름이었던 건 너무나 자명했고요. 그래도 그때까진 대비가 철저했다고 믿으려고 했답니다. 자신의 아들이니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믿는 거죠. 한 번은 너랑 이혼하고 한 번 술을 먹고 왔어. 나 때문에 사업이 망했다고 술에 취해서 본인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겠지만 내가 다 물어내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 그래서요. 다른 말은 없었어요? 없었어.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찜찜한 거야. 그래서 사람을 시켜 아들이 하는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봤어. 근데 말이다. 이 사업이라는 게 없는 거나 다름없더라. 그게 무슨... 그 사람 매일 출근하고 돈도 벌어왔잖아요. 맞지? 나한텐 수억의 매출이 있다고 했었는데 아니었어. 직원도 겨우 둘. 이 사업장이라는 게 주식하는 사람 둘 데리고 하는 게 전부였던 거야. 내가 투자한 돈은 이미 날려서 사라진 지 오래고 네 말처럼 사망보험금 들어오면 그걸로 주식하고 또 다 잃을 때 다시 며느리가 죽고 그걸로 주식하고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돈을 모으고 이랬던 거야. 그 말은 그럼 진짜로 그런 것 같아. 무엇보다 너랑 이혼하고 얼마 뒤에 다른 여자들을 몇 데리고 왔어. 혹시 다 고아였나요? 그래, 3명을 데리고 왔는데 3명 다. 내가 그걸 보면서 점점 너무 무서운 거야. 걔한테 전화만 걸려와도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았는데 얼마 전 내가 타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큰 사고가 났었어. 무슨 사고요? 그게 브레이크가...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럽게 울기 시작하더군요. 너무 울면서 말해서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지만 요점은 자동차 브레이크에 자신은 먹지도 않은 캔커피가 끼워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해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주차장을 벗어나기 전이라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했죠. 또한 소름 끼치게도 차량의 블랙박스에 있어야 할 메모리 카드도 사라졌다는 거였죠.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참다가 서유리를 데리고 무작정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고요. 이에 저희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죠. 사돈, 신고를 했어야죠. 여기 올 게 아니라 신고를 했어야죠. 내 아들을 어떻게 신고하겠어요? 내가 엄마인데. 제 시어머니가 사돈이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였던,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면 머리카락이라도 팔아서 손에 쥐어주는.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컸는지 알아요? 나중엔 머리카락이 아니라 신장을, 각막을 팔아달랍디다. 지 늙은 어미한테 그런 말을 하는 인간이 됐다고요. 자식한테 사랑을 안 줘서 말라 죽이는 사람들도 좋은 부모가 아니지만 너무 사랑을 줘서 뿌리까지 썩게 하는 것도 올바른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쥐어 비틀듯 짜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고를 해?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지켜야 하니까. 당신 손자 안 지킬 거야? 신고 못하겠다면 나가요. 서율이 놓고 나가서 아들한테 다 주고 가요. 그럼 아들이 참 고맙다 하겠네요. 당신 죽으면 그 다음은 서율이야. 당신도 알잖아. 이미 당신 아들은 선 넘었어요. 둘이 죽었다고. 그 애들도 부모가 있었어. 그 말에 시어머니는 쓰러지듯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한 15분을 그랬을까? 아까처럼 문이 부서질 것처럼 쾅쾅하는 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죠. 시어머니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역시 본능적으로 남편이 와 있다는 걸 알아차렸고요. 이에 저희 어머니는 재촉하듯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사돈 결정하세요. 나갈래요? 아님 지킬래요?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고는 결심한 듯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대답했죠. 서율이 지킬게요. 지켜야겠습니다. 약속한 겁니다. 나중에 딴 말하면 저 진짜 용서 안 해요. 그 말과 동시에 저희 어머니는 현관문을 열어젖혔고 남편이 신발을 신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끌고 나가려는 듯 했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했어요. 헌데 너무나 소름 끼치게 남편은 부드럽게 웃으면서 저에게 말했죠. 우리 엄마가 치매가 생겼나 봐. 아무래도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당신한테 미안하네. 얼른 우리 엄마 데리고 갈 테니까 걱정 마. 근데 서율이는? 남편이 서율이를 찾으며 여기저기 곁눈질을 하자 저는 그 앞을 막아섰죠. 서율이 안 돼. 그리고 어머님도 여기 계실 거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설마 엄마가 이상한 말 했어? 엄마 치매라니까? 내가 안 된다고 했어. 그 손 놓고 좋은 말로 할 때 내 집에서 나가. 지금 장난해? 당신 나랑 이혼했어. 그리고 그 원인이 엄마 때문이고 엄마가 당신을 때렸잖아. 그걸로 이혼하겠다고 발악한 게 당신 아니야? 이제 와서 뭐? 엄마를 두고 가라고? 생각해보니까 당신 때린 것도 다 치매 탓인 것 같아.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생각 마. 거짓말! 당신 어머님이랑 서율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전처들 어떻게 죽었는지 나도 다 알아. 애초에 어머님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이혼한 거야. 제 말에 남편은 표정을 싸늘하게 굳혔고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증거 있어? 야, 전처들 가족들도 나 못 잡아놓았어. 지랄하지 말고 꺼져! 어디서 병신 같은 거 걷어줬더니 서율이 내놔! 싹 다 불 질러버리기 전에.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구나. 불을 지른다고? 그럼 내가 전처한테 왜 잘해줘? 어차피 이젠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데.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거의 반쯤 일으켰고 팔을 비틀듯 쥐어짰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주방에서 긴 칼을 하나 꺼내오더니 남편의 앞에 섰습니다. 남편도 놀라서 시어머니의 손목을 놨죠. 저도 엄마 왜 그래? 하지마! 하고 소리를 쳤지만 어머니는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칼을 남편 얼굴 앞에서 이리저리 돌리면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더군요. 너도 알지? 나 남편 죽인 여잔 거. 근데 이게 사람이 쉽게 잘 안 죽어. 영화처럼 한 방에 그렇게 못 간다고. 계속 살아있어. 그래서 내려치고 찌르고 또 내려치고. 내가 그때 몇 번을 찔렀더라? 19번? 아니다, 23번? 그런데도 꿈틀거리더라니까. 신기하지? 남편은 그 말에 하얗게 질린 상태로 소리쳤죠. 지금 나 협박합니까? 이거 엄연히 불법이고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 잡혀가. 왈왈. 이제 다 찢었니? 너처럼 말만 짓거리는 것들은 시끄럽게 찐 작은 개새끼 같아. 근데 진짜 무는 개는 그렇게 앙앙거리지 않아. 한 번에 확! 목덜미를 물고 뜯지. 무엇보다 한 번 죽이는 게 힘들지 두 번은 엄청 쉬워. 그거 아니? 난 내 딸 위해서 뭐든 해. 미친. 넌 지금 네가 신처럼 느껴지지? 네가 생각한 것 그대로 착착 일이 진행됐으니까. 사람 죽이는 게 별거 없다고 생각하지? 점점 양심이 무뎌지고 인간이 인간처럼 보이지 않고. 맞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앞에선 넌 별거 아니야. 너도 찌르면 피가 철철 나고 똥오줌 질질 쌀걸? 물론 난 너 안 죽여. 다만 팔다리는 못쓰게 할 수 있지. 그러니 또다시 알짱거리면 그땐 너희 두짝 없어지는 거야. 알겠니? 앞으로 네 엄마도 네 아들도 찾지 말고 조용히 꺼져. 남편은 화가 났는지 에이씨하고 반항을 하려고 했지만 목 끝에 칼이 들어오는 순간 굳었고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다리 힘이 풀려서 거의 기어가듯 집 밖으로 나가버렸죠. 솔직히 그땐 저도 저희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는데 나중에 어머니도 다리 힘이 풀려 주저앉더군요. 저는 놀라서 어머니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 아니 내가 무슨 교도소에서 들은 게 그런 말이야. 그 정도 따라서 못할까? 아우 저놈 눈빛이 보통이 아니네. 나 심장 터질 것 같았어. 아우 목말라 물 좀 줘. 아우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어쩜 연기를 그렇게 잘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고 가정주부도 깜빵에 3년 썩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어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더니 시어머니에게 이어 말했죠. 얼른 신고부터 해요. 우리 집 불나면 다 그쪽 책임이야. 그렇게 시간이 흐른 현재 우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간의 일을 모두 사과하셨고 저희 어머니와도 잘 지내고 계시죠. 덕분에 우리는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로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가 혼자 살기 무섭다면서 반강제로 제 이름으로 마련해준 아파트 바로 옆집에서 시어머니와 서유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남편은 시어머니의 신고로 진즉에 구속되었고요. 비록 이전의 사건들은 증거가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자동차 브레이크에서 발견된 지문, 보험 가입 내역,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잘 보존돼 있었기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던 겁니다. 겨우 5년 6개월의 실형이라 때론 무서울 때가 있긴 하지만 보안이 잘 돼 있는 아파트에 모두가 함께 있기에 그리 걱정도 되지 않고 말이죠. 무엇보다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어머니가 있어서 더는 두렵지 않네요. 이 일을 겪고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혼내지 않고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마냥 감싸던 그 수많은 날들이 이 아이를 괴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건 부모가 그걸 알면서도 멈출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은 때론 아이를 망치는 가장 쉬운 길이 된다는 말처럼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방향을 다시 묻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저희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 모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